자, 합니다. 수권과 해수 순환. 자, 여기는 이제 지구과학 분야긴 하고, 이렇게 수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구 표면은 한 70%가 바다로 되어 있고, 표면에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푸르게 보일 정도로 물이 많아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권의 분포와 해수의 특징 알아보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의 특징과 조석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거 알아볼 거고요. 144쪽. 수권은 물을 의미해요. 물을. 지구에는 물이 많아서 물의 행성이라고 불린다. 지구에 있는 물은 바닷물을 비롯해 빙하, 지하수, 하천수 등 형태로 수권을 이룬다. 지구상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바닷물이긴 하죠. 수자원의 이용 및 해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권은 이제 표면으로 따지면 70% 정도가 되어 있어요. 표면으로 따지면 육지가 한 30% 정도고 바다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물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지구 표면에 분포하는 물을 수권이라고 하고요. 분포하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하고, 그 전체 물 중에 바닷물이 97.47%를 차지해. 바닷물이 대부분이야. 바닷물이. 나머지가 2.53%인데 바닷물은 짠 해수고요. 나머지는 담수지. 짜지 않은 민물이라고도 하고. 담수 중에서 누가 제일 많냐면 빙하가 제일 많아요. 빙하가 우리 근처에 없으니까 별로 없는 줄 알죠. 그쵸? 근데 남극 대륙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두껍게 쌓여 있어요. 남극이나 그린란드나 이런 데 극지방에. 그래서 민물 가운데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비 내리고 이러면은 대부분 지하수로 스며들어요. 땅속으로. 화단에 물 한번 줘보세요. 그 물이 고여 있어? 다 물 밑으로 내려가지. 그 지하수가 훨씬 많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호수, 하천수보다 그런 안 보이는 물들이 더 많아. 저기 한강에 물 엄청 많아 보이지만 그거보다 지하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물의 분포가 해수가 제일 많고 담수가 한 2.53% 정도인데 그 중에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더 많고, 호수, 하천수는 0.01%밖에 안 돼. 지구 전체에 있는 물 가운데.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물은 근데 호수, 하천수 물이야. 주로 쓰는 물은. 왜냐면 저기 한강 이런 데다가 그 물 끌어다가 물 정화해가지고 수돗물도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물은 정작 많이 쓰는 물은 그렇게 많진 않아. 자, 일단 해수는 짠맛이 나는 물이고 바닷물이고,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합친 거는 민물이야. 민물. 담수라고도 하고 민물이라고도 하고. 빙하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 이런데 눈이 여름에도 녹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데 이거를 빙하라고 하고요. 근데 이 빙하는 고체여가지고, 고체여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빙하가 그 계곡을 따라서 움직여요.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빙하는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담수 중에서는 가장 많다. 지하수는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있는 물인데 이 물이 그 호수, 하천수보다도 많아요. 지하수가. 일단 호수, 하천수는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며,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쉽게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됩니다. 호수, 하천수는.
자원으로서 물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 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농작물 재배할 때 아니면 공업 제품 생산할 때 이럴 때 다 물 필요하고 바다나 강을 통해 가지고 운송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죠. 예. 그 물은 생명 활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뭔가 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소중한 자원이지. 물은 자원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옆에 수건의 역할, 기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비열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 달 이런 데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대낮에는 온도가 막 10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밤이 되면은 막 영하로 막 떨어지고 이래. 온도 변화가 더 크죠. 그래서 지구는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생명 유지할 때 꼭 필요하다. 생명 유지할 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형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물이 흐르다 보면은 지형이 막 변화되잖아요. 물길에 의해서 이제 지형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열을 운반한다. 저위도 지방이 훨씬 덥거든요. 근데 그 열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이. 그런 역할들 한다. 읽어두시고. 자, 빙하는 이제 그 얼음 덩어리인데 이게 천천히 미끄러지면서 내려와요. 이동해. 빙하 이동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하루에 한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 정도는 이동한다고 되어 있네. 빙하 이동한다라는 거. 빙하가 이동하면서 그 산을 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U자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계곡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 수자원.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수자원인데 수자원은 주로 짠맛 나지 않은 담수를 활용하고요. 자, 수자원은 이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로 나누는데 공업용수는 어떤 물건 만들 때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주로 쓰고 농업용수는 농사 지을 때나 아니면 가축을 기를 때 이때 쓰는 거고요. 생활용수는 우리가 생활하는 거고요. 식수랑 뭐 빨래, 목욕, 청소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는 하천의 수질을 그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하천의 기능을 그 유지하려면은 일정 양만큼은 담아놔야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하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수가 하천 유지용수야. 우리나라는 근데 어떤 용도로 제일 많이 쓰냐면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용수로 제일 많이 써요. 그 벼농사 같은 거 지으려면 거기 논에다가 물을 다 이렇게 채워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농업용수예요. 그 다음에 하천유지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공업용수로는 제일 조금. 우리나라 농업용수를 제일 많이 쓴다. 알고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자원은 주로 쓰는 거는 하천수나 호수에 물을 써. 물을 가둬뒀다가 쓰기도 하고 저수지 같은 데다가 그렇게 쓰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비가 사실 조금 오는 건 아니야. 비 많이 오는데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때 비 한참 올 때 그거 물을 가둬둘 수가 없거든요. 홍수 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 그냥 흘려보내. 여름철에 비 되게 많이 올 때는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 이럴 때 비가 안 올 때는 그때는 막 가뭄이 들죠. 자, 그래서 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양이 많아.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죠. 장마철에 특히 계절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이 좀 부족한 실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하천, 호수 물 말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수는 호수, 하천수보다 물의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 왜냐면 비 오면 채워지고 비 오면 채워지니까. 그리고 대부분 좀 깨끗해요, 사실. 이게 흙이나 이런 거 통과하다 보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하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의 장점은 담수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채워집니다. 빗물이 지속적으로 채워진다. 자, 그래서 식수나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이 되면서 냉난방 등에도 이용될 수가 있다. 섬이나 가뭄이 자주 드는 지역에서는 지하수 댐을 설치하여 지하수 흐름을 막아 활용하기도 한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이 쓰잖아? 그러면은 지하에 그 공간이 텅 비어가지고 싱크홀이나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물을 다 뽑아서 여기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 푹 꺼질 수도 있어. 뭐 그런 단점은 있어. 그래서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다. 어찌됐건 이제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거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댐이나 이런 거 건설해 가지고 미리 수자원을 확보를 해야겠죠.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수권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해수가 차지해. 해수. 무엇은 담수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지하수, 빙하가 제일 많고요. 담수 중에서는 간단한 정수 과정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의 특징. 지금 푼 거 잠깐 간단한 것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확인 문제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봅니다.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담수가 2.53%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고요,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가 2등입니다. A의 빙하, B에는 지하수 1번 고르면 되고요. 자, A는 해수이다. 해수 제일 많은 거 맞죠? B는 주로 고위도나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이거 빙하 말하는 건데 맞아요. 고위도나 뭐 북극, 남극 거기나 이제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거 맞습니다. 산악빙하 형태로 분포하죠. 수자원으로 주로 이용되는 게 D야, D. C는 지하수고 D는 호수, 하천수고요. 그 다음에 D는 대부분 지표에 있는 물이고, B에서 D는 대부분 소금기가 없는 담수다. 다 맞네요. 틀린 거 3번. 자, 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하수죠. 빗물이 지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고요. 가뭄이 있을 때 수자원으로 유용하게 이용된다. 지하수 3번. 자, 4번에 A는 경작지 면적이 넓을수록 증가한다. A가 뭐냐면 농업용수거든요. 농업용수. 이거 맞죠? 생활용수는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증가한다. 그러긴 해. 그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다. 맞네. 다 맞네요.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폐수 처리 시설 강화.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염이 되면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염을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고, 해수 담수화 장치 설치. 뭐냐면 이제 이 민물로 만드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목사업 및 산림 면적 확대. 식목사업은 나무 심는다. 이거 나무 심기.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어야지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뭐 나무가 없으면 오히려 다 증발돼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고 더 지하수 확보도 안 되고 식목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산림 면적 확대. 그냥 허 벌판에 있으면은 비가 내린 다음에 다 증발돼서 없어지거나 이러는 거예요.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식물들에 의해서 식목 사업 확대하는 거 맞아요. 자, 해수에 대해서 해수의 특징.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햇빛이 이게 물을 비추고 있으면 물이 투명하긴 해도 뭐 한 100m, 150m 이하로 내려가면은요, 그 엄청 어두컴컴해요. 그러니까 물이 투명하긴 해도 계속 빛이 안쪽까지 비춰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표면이 제일 온도가 높아. 원래 표면의 온도가 제일 높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깊숙이 내려갈수록 온도 낮아져. 네, 낮아지는데, 근데 원래는 그런데 표면에서는, 이 해수 표면에서는 바람이 막 이렇게 불다 보니까 물이 막 섞여요. 물이 섞여서 요 근처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층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가 깊어지는 거야. 원래는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야 돼,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섞이다 보니까 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 온도 안 떨어진 건지 알겠어요? 이거 X축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온도 떨어지는 거야. 네. 이거 아래로 그린 거는 깊이가 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표층에서는 혼합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 혼합층은 다른 애들보다는 온도가 높아요. 다른 애들보다는 온도가 높은데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고르게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나. 그거를 혼합층이라고 한다. 뭐 그거는 달라요. 뭐 100m 되는 데도 있고, 그 바람이 많이 부느냐에 따라 달라. 두께가 한 100m 정도. 혼합층의 두께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뭐 뒤에 150쪽에 보시면 요런 게 혼합층인데 뭐 정확하게 표현 안 돼 있어도 뭐 한 500m인데 꽤 깊게 표현이 됐지만 뭐 한 100m 정도, 그 정도 혼합층이 됩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일수록 두껍게 나타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람에 의해 혼합작용에 의해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의해서 깊이 내려가는데도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다고. 두 번째 수온약층은 이제 그 혼합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층, 온도가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층, 거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 수온약층이다. 이해 가시죠? 근데 계속 떨어지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그 수온이 원래 여기가 4도씨가 되면 밀도가 가장 높아가지고요, 4도씨인 물이 가장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4도씨까지는 떨어지는데 이거 한 1000m 정도 되거든. 이 심해층이 1000m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이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층이 또 나타나. 고기를 심해층이라고. 심해층. 심해층은 수온약층 아래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4도씨 이하로 매우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냥 거의 다 4도씨니까.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므로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어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계절에 관계 있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표층 수온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여기 수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여름에는 높아요. 여름에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겨울에는 표층 수온이 낮고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근데 심해층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속 그냥 4도씨다 이 소리야. 그리고 표층 수온 같은 경우에 적도 지방이 더 높아요. 극지방이나 이런 데 낮고. 근데 심해층은 그냥 다 뭐 적도건 뭐 어디건 다 그냥 4도씨다 이런 소리지.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온도가 낮은 층이 아래쪽에 있어요. 온도가 낮은 층이 위쪽에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근데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큰 거야. 밀도가 큰 애들이 아래에 있어. 그러면 그건 안정한 거예요. 원래 무거운 애가 아래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 그쵸? 그래서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이게 순환을 하지를 않아.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수온약층은 무거운 해수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막 순환을 안 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안 해. 그냥 딱 안정하게 되어 있어요. 안정한 층을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해. 여기 이게 딱 머물러 있어요. 그냥 물이. 이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심해층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하고 표층에 사는 물고기들하고 달라. 물고기들이 막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요 깊이에 자기 사는 동네에만 살아. 그 깊이에 있어, 그 깊이. 그래서 만약에 심해층에 있던 어떤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 그러면 잘 죽어. 왜냐면 이제 그 환경 조건이 안 맞거든요. 뭐 대양 오징어 뭐 이런 거 막 시체로 떠오르고 막 이래. 자, 해수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표층 수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고요. 그 태양 복사 에너지는 한 수심 100m까지는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보다 내려가잖아? 그러면 흡수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수온. 뭐 당연한데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고요. 여름철에 온도가 높고요. 황해는 동해보다 계절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사실 황해가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물의 양도 적어요, 사실은 물의 양도. 황해가 훨씬 더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뭐 이런 거죠. 여름에 그 서해안으로 좀 피서 가면은 그래도 좀 물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놀아요. 따뜻해 물이. 서해안에 있는 물은. 동해안에 있는 물은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놀기는 좀 힘들더라고. 자, 아무튼 그렇긴 하고 황해가 육지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자, 다시 염분이라고 하는 거 하기 전에 요것 좀 볼게요. 148쪽에 자,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 자, 봐요. 그 전등을 켜놨어. 그러면은 A, B, C, D, E 가운데 누가 온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A가 제일 높아요. A가. 요 표층이 데워지니까. 맞죠? 그 전등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A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바람을 불어 이렇게. 바람이 불어지면 혼합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섞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A랑 B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는 거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가는 전등 안 켰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등 켰을 때 다는 뭐냐면 바람을 불어줬을 때 바람을 불어주면은 여기 혼합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비슷하게 된다고. 이해가요? 다시 옆에 표 보시면 가열하기 전에는 이제 일단은 햇빛을 안 비추고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고 가열한 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데 여기는 이제 심해층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D랑 E는 심해층에 해당하는 겁니다. 온도가 똑같은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면은 혼합작용이 일어나서 여기는 혼합층에 해당하는 거죠. 혼합층. 여기는 뭐 수온약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깊은 데는 온도가 똑같잖아. 여기가 심해층에 해당하죠. 심해층. 자, 그래서 실험에서 전등은 태양 역할이고요. 선풍기는 바람 역할. 가열 후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층은 수온약층인데 그런 게 생기고 이유는 깊어질수록 전등의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맞고요. 자,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은 혼합층이 생긴다. 왜냐하면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자, 탐구 문제 1, 2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3의 결과 3까지 했네. 3은 뭐지? 바람 불기까지 했네. 그러면은 층이 총 3개로 나눠지고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복사의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다. 두 가지 바람 쓰면 되고, 일반적으로 저위도 지방보다 중위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진짜로 우리가 중위도 지방에 사는데 이로 인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설명해 보아라. 중위도 지방의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됐죠? 자, 다시 염분이라고 하는 거야. 할 거야. 염분.
자, 염분 몇 쪽이냐? 146쪽이고요. 지금 바닷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해수. 처음에는 이제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거 배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분인데 염류라고 하는 게 녹아 있어요. 염류. 바닷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해. 염류. 바닷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고 2등이 염화마그네슘. 나머지들도 있는데 하여튼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 염화마그네슘이 2등이다. 염화나트륨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 짠맛. 염화나트륨 때문에 짠맛이 나고 염화마그네슘은 원래 쓴맛이 나요.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 얘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고 염화마그네슘은 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쓴맛을 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분별 결정 같은 거 해요. 재결정 같은 겁니다. 재결정. 그러면은 염화나트륨만 좀 모이기 때문에 짠맛이 더 강해지죠. 쓴맛보다는. 자, 근데 이런 염류들은 어떻게 생겨났냐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바위 틈을 물들이 이렇게 지나올 때 바위를 녹여가지고요. 뭐 마그네슘이랑 칼슘이라던가 나트륨이라던가 이게 바위 틈에서 조금씩 녹여가지고 바다로 오는 거야. 조금씩 녹여가지고. 근데 이게 녹여가지고 왔는데 바닷물에 있던 물이 햇빛 쨍쨍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이 돼, 증발. 증발되는데 이런 애들은 증발이 되지 않거든요. 염류들은.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된 다음에 다시 비가 내려 여기 와가지고 그럼 다시 조금씩 녹여가는 거야. 그래서 염류들은 주로 육지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녹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점차 바닷물이 짜진 거야. 그 다음에 해저 화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물이나 이런 데 녹아 들어온 애들은 나트륨 이온이라던가 마그네슘 이온이라던가 이런 애들이고 해저 화산 폭발할 때 염소가스 같은 게 막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염화 이온 같은 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면은 염화나트륨이고 얘가 이거 요 둘이 만나면 염화마그네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차 염류의 양이 많아졌다. 됐죠? 자,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고 하는 농도로 표현합니다. 염분은 일종의 뭐냐면 이게 농도야, 농도. 근데 정의가 뭐냐면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 그걸 염분이라고 해요. 염분이라고 해요. 어려운데 바닷물을 1kg을 떠다가 물을 다 날려보내. 그럼 나중에 소금만 남거든요. 그러면은 재봐. 그랬더니 염류가 35g이 나왔어. 그러면 요 동네 염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3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35다. 그러니까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해. 자, 그래서 단위가 있습니다. 염분의 단위. 만약에 염류가 35g이 나왔으면 염분은 35퍼밀. 읽을 때 퍼밀이라고 해요. 퍼밀. 35퍼밀은
해수 1kg 안에 35g의 염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퍼센트로 안 해. 퍼센트는 100분율이고 퍼밀은 동그라미 두 개거든요. 퍼밀은 1000분율이야. 1000분율. 1000g이 있으면 35g이 염류다 이 소리예요. 1000분의 1이야. 1000분의 1. 1000분율.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재봤어.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이 얼마냐면 35야. 35. 35인데 단위가 좀 이상한 걸로 썼죠? PSU라고 하는 걸 썼지? 퍼밀이 아니라. 근데 원래 선생님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만 배웠어. 퍼밀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좀 귀찮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염분을 재야 돼. 바닷물 1kg을 떠와요. 그걸 가져다가 막 날려. 그러면 소금이 남겠지? 그걸 질량을 재야 돼. 엄청 번거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실용 염분 단위라는 건데, 원래 염류들이 이온이야. 이온. 이온이 많으면은 전기가 잘 흘러요, 잘 안 흘러요? 잘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거를 안에다가 쿡 찔러.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는지 잘 안 흐르는지 보는 거야. 잘 흐르면 이 정도 잘 흐르면 얼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뭐 일일이 다 증발시켜 가지고 무게 재고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 전류가 흐르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인데, 근데 그게 그 PSU가 퍼밀이랑 거의 같아. 사람들 그게 거의 같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35 PSU가 35 퍼밀이나 같아. 아무튼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야. 35 PSU. 바닷물 1000g 안에 35g의 염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재면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1kg이면은 얘는 33 PSU가 되는 거야. 33 PSU. 1kg 안에 염류가 총 33g 있으니까. 요거는 북극해는 30 PSU가 되는 거야. 30 PSU. 물 1kg 안에 30이 있는 거고요. 홍해는 40이야. 40. 40 PSU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나? 좀 어렵죠. 개념하기 문제 좀 푼 다음에 다시 할게요. 150쪽 먼저 하자. 150쪽.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150쪽 다시 설명하자면, 자,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변화되는 것으로 세 개 층으로 나눌 건데, 온도가 안 낮아지는 층은 혼합층이고, 온도가 내려가는 층은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약층.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는 심해층. 이해가? 근데 고위도 지방 있잖아. 고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은 그냥 다 심해층이야. 이게 혼합층이 아니에요. 고위도 지방은 원래 추워가지고 다 심해층이야. 심해층. 여기가 고위도도 고위도. 고위도 지방은 그냥 다 심해층이에요. 근데 저위도 지방은 혼합층의 두께가 요 정도고 수온약층이 요 정도인데,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 두께가 더 두껍지?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죠? 왜요? 중위도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알겠어?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 더 두껍죠? 저위도보다. 왜냐면 바람에 여기지, 미안해. 여기가 중위도지.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더 두껍죠.
왜냐면 바람의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만 한번 해보시고요. 염분 나오고 이러면 또 어렵거든요. 6번부터 10번. 까지 해보세요. 자, 6번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건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층수온 분포, 표층수온. 표층수온이 적도에서 제일 높지.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낮죠.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쓰면 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도달할 때 적도 지방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요. 근데 극지방은 이렇게 비껴나가요. 이렇게 비껴나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고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 여기가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층 수온 분포가. 자, 그 다음에 7번에 자, 전등은 태양 선풍기 바람의 역할이고 전등의 세기가 강할수록 수면의 온도 높아지는 거 맞고요. 많이 데우니까. 바람을 일으키면 표층의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난다. 맞아. 그거를 혼합층이라 혼합층. 자, 그 다음에 바람을 더 강하게 하면 표층 수온이 일정한 층이 없어진다. 일정한 층이 생기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 근처 깊은 곳에서는 수온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맞죠? 심해층이 나타나. 심해층.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이다. 이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에 대한 설명. A는 두께는 바람이 세기가 셀수록 두껍다. 맞아요. B는 연직 방향으로 대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밑에가 무겁고 위에가 가벼우니까 그냥 안정한 층인 거야. 안정한 층.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C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다. 아니다. 심해층은 계속 4도씨밖에 안 돼. 심해층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큰 거 아니다. 자, 10번. 표층 수온은 저위도일수록 높다. 봐봐요. 빨간 애가 저위도인데 저위도의 표층 수온이 한 24도, 25도 되는 거야. 표층이라는 거는 여기가 표층. 근데 여기는 중위도는 뭐 한 17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고위도는 뭐 한 5도 이렇게 돼. 그러니까 표층 수온은 저위도일수록 높다. 맞죠? 저위도일수록 높은 거 맞아요. 중위도는 저위도보다 바람이 강하다. 맞는데 뭐 보고 아시면 되냐면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 더 중위도가 두껍거든요. 맞죠? 바람 많이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든. 고위도 해역은 혼합층만 나타난다. 고위도는 혼합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해층만 나타나. 심해층.
그래서 6번 고르면 되고, 3번 고르면 되고요. 자, 염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마저 할까 고민이네. 염분은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실력 강화로 1번부터 3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실력 강화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천수와 비교할 때 지하수의 장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런 거 됩니다. 증발에 의한 손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하수는 증발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적다. 뭐 요것도 돼요. 지하수가 뭐 더 좀 시원하고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 별로 없어요. 지하로 스며들면서 자연 정화가 된다. 이것도 맞아요. 네, 5번 답이고요. 네, 이게 흙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깨끗해집니다. 5번. 해수의 층상 구조 생성되는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나는요, 전등으로 가열한 후 수온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수온 약층이 생기는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고요. 다는 이제 바람을 불죠. 바람을 불면은 혼합층이 생긴다. 혼합층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위도 30도 해역은 여기죠. 위도 30도 해역. 자, 바람이 강하다. 맞는데 왜요? 왜? 잘 보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거든요. 응? 그걸 봤을 때 바람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심 300m에서 가장 안정한 해역은 중위도이다. 이거 어렵네. 안정한 해역이라고 하는 거는 수온약층이다라는 거. 수온약층이면 안정해. 봐봐. 300m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봐봐요. 이렇게 걷어. 자, 중위도는 혼합층이지. 근데 저위도는 무슨 층이야? 저위도는 수온약층이지, 그치? 그러니까 저위도가 가장 안정한 층이 되는 거죠. 이해가 어렵죠? 저위도가 가장 안정한 층이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한 300m 되는 지점에서 쭉 선을 걷을 때 수온약층이 존재하는 그런 그 위도가 저위도잖아. 여기가 저위도죠. 0 이게 저위도인 줄 아시죠? 여기가 적도야. 적도. 이쪽이 이제 북극 쪽이고 여기 남극 쪽이고. 알아 이거? 표 볼 수 있어? 고위도는 표층과 심해층의 수온이 거의 비슷하다. 맞아. 고위도는 표층과 심해층이 거의 비슷해. 그냥 다 추워 그냥. 3번이 답이죠. 3번. 염분 내용이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프린트물 좀 풀어와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